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사법부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시각들, 그걸 담은 글들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이걸 통해서 어떤 핵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그 맥락은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 글들은 좀 특정 관점에서 쓰인 의견이다. 이 점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여기 담긴 내용하고 관점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 보면요, 현재 사법 시스템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불만 이게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비판도 꽤 구체적이고요. 사법부 역할이나 신뢰도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딱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사법부, 특히 그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자료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 삼고 있나요? 심지어 이제 판사라고 하면 욕먹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맞아요. 한 자료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에 그 반부패 관련 혐의 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장 임명되고 나서 그 사건이 기각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 기각이요? 네. 물론 이건 자료 작성자의 주장입니다만 이걸 근거로 이런 사람이 헌법 위에 있어도 되나? 라면서 그 자격에 대해 아주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비판도 있어요. 중요한 판단을 혹시 외부 로펌에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외부 로펌이 할 거면 대법관은 왜 있냐? 이런 지적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의 역량이나 독립성, 여기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자료들은 아예 그냥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개혁 방안들 이런 게 제시되고 있던데요. 네, 정말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요, 판사를 탄핵하거나 파면하는 요건, 이걸 확 낮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 판결받은 판검사는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변호사 자격까지요? 와. 네, 또 퇴임한 판검사가 바로 대형 로펌 가는 거 이거 10년간 제한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도 나와요. 아, 10년이요? 그쵸. 소위 전관예우 있잖아요.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해서 받는 특혜, 이거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전관예우라면 아무래도 이게 공정한 재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대법관 수를 엄청 늘리자는 거예요. 100명 이상으로 늘려서 희소성을 확 낮춰버리자, 심지어 똥값 만들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권위를 약화시키자는 거죠. 대법관을 100명 이상으로, 와.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직접 뽑자, 선출직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선출직이요? 네, 이런 주장들 배경에는 사법부가 뭐랄까 한국 카르텔의 최정점이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걸로 보여요. 카르텔의 최종점이라. 와, 이거 정말 강한 표현인데요. 왜 자료내는 사법부를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자료들이 몇 가지 근거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대부분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판사나 검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은 있어도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그러니까 파면된 사례는 없다는 점. 이걸 지적해요. 한 번도 없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가 사실상 책임을 안 지는 집단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대안으로는 미국처럼 의회가 탄핵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국민 배심원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미국식으로. 현재 제도가 그냥 국민 위에 군림하는, 뭐랄까,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다, 이런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요.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국민 위에 앉아있다.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줬으면 차라리 미국처럼 선출을 통해서 국민 견제를 받게 했어야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시스템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판단 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도 아주 깊어 보입니다. 사법 쿠데타라든지 내란 진행 중 같은 표현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죠. 판사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감각, 이걸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거나 또 최근 특정 판결들을 두고 스스로 바보짓을 했다. 원문 표현은 좀 더 강하지만요, 병신짓 제대로 함으로써 그래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켰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스스로 명분을 줬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평생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현실 감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고요. 결국에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고 이제는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논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자료들, 한국 사법부에 대해서 리더십, 구조, 신뢰, 뭐 여러 면에 걸쳐서 정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좀 거칠고 급진적인 주장, 개혁 요구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런 주장들의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지 어떤 특정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아주 주요한 가치와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적 책임성,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이런 강한 비판들을 접하시면서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두 가지 핵심 원칙,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성,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